네, 스승님 감사합니다. 네. 스승님, 지금의 한류 컨텐츠가 점점 세계의 중심에 자리 서고 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맹목적으로 상층의 부와 지위 등을 부러워하는 하층들의 의식 수준을 대변하는 컨텐츠들이 많은 인기를 얻었었는데요. 드라마나 영화 속 주인공들의 가진 것들에 대한 영상 속을 보며 대리만족쯤의 컨텐츠가 즐비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불과 1년 전쯤 한국에서 오징어 게임이라는 온라인 드라마가 세계가 열광하며 한국을 또 한 번 세계에 알리게 되는 계기가 되었었는데요. 이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서양의 인기를 얻은 부분 중 특이한 점이 아마존 CEO 등의 세계적 대부호들이 이 드라마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면서 더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드라마 속 결론이 사회적으로 큰 숙제를 남겼는데요. 드라마 속 주인공이 게임을 통해 얻은 상금 456억을 얻게 되었지만 자신이 얻게 된 456억이라는 상금이 그동안 한 명 한 명의 생명값과 같은 돈이었음을 과정 속에서 느꼈기에 주인공은 상금으로 탄 456억을 1원 한 푼 쓰지 못하고 거지로 생활하는 장면으로 이 드라마는 끝이 났습니다. 스승님, 세계적 대부호들이 이 드라마에 열광하고 상층 하층 할 것 없이 이 드라마에 열광하며 그동안의 컨텐츠들의 유행을 떠나 이제는 상층과 하층 간의 소통 창구가 될 수 있도록 큰 법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주 좋은 질문이고요. 이 주는 교훈 하나, 456억 원. 그는 간단히 얘기한다면 세상의 승자 독식을 얘기를 하죠. 모든 게임은. 그리고 그는 사주상으로 타고났기 때문에 그 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행운이라 운이라 얘기해서는 안 돼요. 사주는 4차원에다 가져오는 빈물질 차원이고 때가 되면 3차원의 이 물질 차원으로서의 쓸 때가 되면 받아온 육생의 기본금 사주를 받아요. 받는다는 것은 나는 그 자리에 오른다는 것이죠. 그 엄청난 돈을 그는 목숨을 걸어놓고 거두어 들였는데 결국은 차지를 하다 보니까 그와 함께 했던 인연의 목숨값과도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보다 더 큰 문제는 니는 그 상금만을 받고 나의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라는 욕심만 있었지. 그 상금을 탄 다음에 무엇을 위해 어떻게 쓰겠다는 정신력 마련의 해결책을 찾지 못해갖고 결국 줘도 주지 못하고 거지꼴로 사는 정당과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또 어떻게 비교한다면 저는 꼭 너 성공 왜 하냐? 라고 물어보죠. 성공을 왜 할까요? 나의 육생의 기본의 자리에 올랐을 때만이 비로소 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또 너를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육생의 기본의 자리에 오를 때까지는 나는 아쉬운 활동 유체, 철저하게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나에게 주어진 걸 내가 끌어모을 때까지 나는 아쉬운 자일 수밖에 없어요. 인연이 찾아온다 해도 나의 에너지원을 다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너를 이롭게 하지 못해. 너를 이롭게 하려면 받아온 육생의 기본의 자리에 올랐을 때만이 가능한 것이라 너를 위해 살아가려면 나를 위한 차원의 삶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되는데 다들 그러죠. 그 엄청난 돈을 벌어놓고 쓸 줄 모르니 거지꼴로 살아가는 수밖에 더 있겠어요. 성공을 하니까 쓸 줄 몰라 실패하는 거랑 똑같아요. 실패는 누가 합니까? 성공한 자들이 실패를 하잖아. 정확히. 자, 육생의 기본의 자리에 올라갔고 딱 이때부터는 악작스럽게 내 주어진 육생의 기본의 자리에 올라갔고 노력을 했으면 여기까지는 나를 위해 살아온 거고 했으면 너를 위해 살아가야 하는데 너를 위해 살아가야 하는 법을 모르고 육생량을 계속 육생량으로만 벌어들이다 보니 여기서 충돌이 일어나. 여기서 더 이상 위로 못 올라가. 싸우고 충돌하고 부딪히다 나중에 머물러 멈춰 사장되어 버리는 게 바로 이런 원리고요. 이 승자독식이라는 게
너무나 무서워요. 힘의 논리라는 게 너무나 무서운 것이죠. 이 가지면 가질수록 자기 것을 놓지 않으려 하는 성향이 더 두드러져요. 왜 독재가 성행할까요? 그 권력의 맛을 아는 이들은 그 권력을 놓지 않기 위해 더 바둥거립니다. 결국 누구를 죽이냐? 권력자들은 토사구팽이에요. 팽을 많이 시킵니다. 왜? 나한테 이득이 없는 이들은 팽시킵니다. 그럴 때만이 내가 나의 자리에서 그 많은 권좌를 누리는 것이고, 육생양 또한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 이들과 계속 손잡고 나간다면 결국은 팽시킬 수밖에 없어요. 세계 대부호들이 박수치는 이유는 그들이 그러한 가정 속에 그들의 삶이 묻어 있기 때문에 그 영화를 보고 끄덕끄덕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잡아먹지 않으면 내가 못 커. 응? 너를 통해 내가 키워야 되는 거야. 이게 육생의 힘의 논리지. 먼저 주고 후회 받는 선순환 행위를 다했다면 승자 독식은 없습니다. 모두 함께 하나 되어 살아가는 건데, 그 영화는 나는 소리는 들었어도 뭔지는 몰라요. 여하튼 그 엄청난 돈에 누워서 쓰지 못했다는 것은 잘못 살았다는 것이고, 세계의 부호들이 육생량을 어떻게 벌어들였는가를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문어발식이라는 소리도 많이 있고, 너 죽이고 나 사는 정책을 쓰지 않으면 안 돼요. 아주 재밌는 소리가 하나 있어요. 예전에 제가 어떤 분을 하나 만났는데 그분이 사업회사 망했는데, 망해서 왔는 소리가, 그 양반 사고적 철학적으로 우리 민족을 얘기할 적에는 그 중국은 상술이 너 죽이고 나 사는 게 중국인의 상술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면 우리의 상술은 뭡니까? 그러니까 너 죽고 나 죽는 상술이래. 그러면 유태인의 상술은 뭡니까? 물어보니까 그건 너 살고 나 사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왜 세계에서 그러면 K-팝이니 K-문화니 K-드라마니 지금 귀추를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이 동북아 삼국의 정신량의 보고라는 사실을 알고 있고, 여기서 무언가 나올 때만이 몸통을 통해 가지가 산다는 걸 알고 있어요. 서양의 가지의 문명이 개화기 19세기 말 무렵에 태평양을 건너서 두둑을 통해 반도 뿌리로 들어왔고, 이 반도 뿌리는 잠자고 있는 거대 중국을 깨웠어요. 그리고 나니까 업그레이드 시대쯤 넘어서 보니까 대륙 횡단 열차를 지금 논하고 있습니다. 해양을 통해 육생량이 들어왔다면 대륙을 통해 보이지 않는 정신량을 몸통을 통해 가지로 올려주기 위한 게 순환의 방법이에요. 이게 선순환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무엇인가는 알고 있어. 그리고 그 행위를 다 하지 못하니까 코로나19라는 회초리를 대지안에서 때렸고, 또 이것도 정신 차리지 못하니까 힘의 논리로 살아가는 가해의 몸통 러시아의 전쟁을 일으키게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의 꿈의 실현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그 MZ세대가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1세대는 육생량을 위해 살아왔고, 2세대는 1세대가 말하는 정신량의 육생량을 부과시켜 나가야 했는데 이거를 못했어요. 그거 문제는 육생량의 정신량을 부과시킨 이 에너지원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야 할 세대가 MZ세대라는 것이에요. 민지화 세대인데 이들에게 이러한 삶의 대안을 마련해 주지 않으니까 이곳저곳에서 삶의 마찰음이 많이 일어나요. 삶의 마찰음이 뭐냐면 돌연변의 사고 가치라는 것이죠. 자기가 살기 위해 이들은 도전과 응전이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 또 이들 세대는 절대 창출을 못합니다. 창출 세대가 우리
아날로그 세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 문화에 하나 되어 살아가고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 에너지 원이 묻어 있지 않나 싶어갖고 이 몸통권에서부터 가지권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도 묻어 있질 않아요. 이 민지아 세대, 에커부모, 이 디지털 세대는 어떤 세대냐면 우리의 삶을 실어 나르는 메신저 세대예요. 이들의 그 메신저 역할을 할 수 있는 에너지의 공급원을 줘야 되는데 지금 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자그마한 것 하나만 가지고도 세계가 열광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고, 또 그러한 기운을 가지고 태어난 이들이 우리 그 민지아 세대이기 때문에 이들은 있는 그대로의 삶, 이것만 심어준다면 컨텐츠 문화를 일으켜 나가요. 문화 콘텐츠를 충분히 일으켜 나갈 수 있는 그만큼 뽀다고 있는 세대인데 이들에게는 뽀다고 껍데기만 있지 알갱이를 채워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일 안타까운 것이죠. 그게. 자, 이에 대한 질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